드라마가 현실 노무사 업무랑 다른 게 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을 노무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기간을 한 3년 반 정도 보냈습니다.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5년 정도 수험을 했습니다. 노무사님은 진입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쪽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게 원래는 무용을 전공했어요. 사무진의 기업 사무실 어떤 것 같아요? 지나치게 너무 큰 것 같은데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수석노무사 노무진이 그릇이 크거나 아니면 좀 돌았거나 그때는 이 설이나 배우분이 정말 직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노동법적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안 해! 그러잖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업무에 대해서 자기한테 막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그런 근로조건이라면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강원호사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가요? 근로자 상담을 좀 많이 하시나요? 뭐 연락 많이 주세요. 무슨 연락이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라고요. 여기서 영업하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수습한 데서는 안 받아준대? 유랑 형만 믿고 수습대 개판 치고 나왔어. 강원호사님도 수습기간에 개판 치셨나요? 그럴 리가요. 모범적으로 잘 보내셨겠죠? 그럼요. 네, 강원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즘에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 중이잖아요. 네네. 노무사님 한번 보셨어요? 저도 봤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노무사가 나오는 드라마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노무사가 나오는 드라마는 처음이라서 그쵸.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노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연출을 해주셔가지고 가족분들이랑 되게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노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더라고요. 실제 드라마가 현실 노무사 업무랑 다른 게 좀 많이 있나요? 드라마를 보셨을 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드라마적으로 어쨌든 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노무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찾아뵈러 왔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네. 노무진 씨? 네. 노무진은 2차 시험을 굉장히 빨리 붙었네요. 그렇죠, 노무사님? 봤을 때 20초 만에 지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수험 기간을 한 3년 반 정도 보냈습니다.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5년 정도 수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평균이기는 하죠. 그쵸?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붙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걸리시는 것 같고요. 중에서는 이제 노무진은 코인으로 이제 재산을 탕진을 해가지고 노무사 수험을 시작하게 됐던데 노무사님은 진입 계기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노무사 시험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5년이라는 시간을 수험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노무사님은 진입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쪽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게 원래는 무용을 전공했어요. 저는 평생 제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면 내가 고소득을 창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문직을 또 희망을 했었고, 워낙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예술업계가 근로 환경,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이랑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밀접해 있어가지고 노무사라는 직업을 택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진입 계기는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수험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직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많이 당하셔서 그런 부분에 억울함을 느끼시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진입하시는 분들이 육아하시는 어머니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계세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걱정을 좀 덜 수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쵸. 극중에서 노무진은 2차 시험을 안 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안 보고 3차를 합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1차 시험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합격하고 3차 시험은 바로 합격하고 사실 2차 시험이 노무사 시험의 꽃이죠. 그렇죠. 네. 2차 시험이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난이도도 높다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극적으로 빠른 전개를 하기 위해서 수험 기간을 좀 그렇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좀 공부를 오래 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5년이나
제가 했던 입장에서 20초 만에 수험이 끝나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실제 노무사의 삶과 노무사가 되는 과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온 노무사님, 다음번에 저희가 좀 얘기해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제 노무진의 수습기간. 수습기간. 노무사들의 수습기간 관련된 얘기죠. 너 그 수습한 데서는 안 받아준대? 유랑형만 믿고 수습대 개판치고 나왔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노무사들은 노무사법에 따라서 수습 기간을 6개월을 꼭 거쳐야지만 직무 개시라는 것이 가능해요. 직무 개시가 뭔지 아시나요?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온 노무사님이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아요. 직무 개시는 노무사가 정말 사건을 독립적으로 이제 계약 약정을 하고 본인이 출석해서 뭐 진술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들은 수습을 거치기 싫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무조건 꼭 거쳐야지만 직무 개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진도 그 수습 기간을 거친 것 같기는 한데 그 기간은 이제 제대로 잘 못 보내가지고 아마 지금 이런 대화가 나온 것 같아요. 가온 노무사님도 수습 기간에 개판 치셨나요? 그럴 리가요. 모범적으로 잘 보내셨겠죠? 아, 그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습 끝나고 노무사님들이 보통 진로는 어떻게 나가시나요? 뭐 기업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고용으로 하시던가 기업을 하시던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극중에서 노무진은 끝나자마자 바로 개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습 기간이 6개월밖에 채 안 되고 어쨌든 저희 직종이 전문직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 전문직으로서 경험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그런 건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충족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습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개업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더라도 그럴 만한 여건과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한 80% 정도는 다니던 법인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수습 기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기업으로 인하우스 노무사라고 하죠. 네,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온 노무사님은 기업으로 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셨어요? 네, 저는 기업 생활을 이제 노무사 준비를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해봤거든요, 기업 생활을. 근데 어쨌든 제 니즈와 그런 공동체의 일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도성과 자율성을 갖고 그쵸.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거에 좀 니즈가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분들은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이 직업을 택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노무사 노무진은 그러면 남들이 잘 걷지 않는 길을 걸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심지어 지금 개업을 하는데도 사건을 할 때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뭐 뭘 책을 찾아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척척 사건을 다 해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좀 현실과 동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그쵸. 네, 노무진 머릿속이 마치 백과사전인 것 마냥 너무 척척 박사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노무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얘기해볼 주제는 어떤 주제죠? 노무사님 그 노무진의 기업 사무실 보셨나요? 네, 방금 영상으로 같이 봤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나치게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수습 기간 동안 사실 노무사들의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수습이 끝나자마자 거의 한 40-50평 정도의 사무실을 얻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무진이 건물주한테 쫓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 건물이라면 적어도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수습노무사가 이제 바로 개업을 해서 저 정도 큰 사무실로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무진이 그릇이 크거나 아니면 좀 돌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개업할 때 그 현실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정말 그 노무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현실적인 부분. 일반적으로는 파트너 노무사로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고정 자문사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노무진처럼 이렇게 몇백만 원 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노무진이 좀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드라마랑 달랐던 부분이네요. 현실 노무사와 노무진과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큰 사무실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는 사실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휴양지 가서 이제 노트북만 들고 가가지고 일하시는 노무사님 두고 계신다고 들었고. 그런 노무사님이 계세요? 네. 노무사님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화가 오면 근데 해야죠. 전화는 받는데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저희 같은 개업 노무사들의 숙명이긴 한데 아무튼 좀 현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휴양지에서도 일을 하시는 걸로 안 하는 게 소원입니다. 직원을 빨리 뽑으셔가지고 분업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야겠어요. 네. 노무사님 그런데 만약에 설이나 같은 직원 있으면 뽑으실 거예요? 너무 좋죠. 왜요? 일도 잘하고 영업도 가지고 오고 명함도 파주고 알아서 뭐 외부 나가가지고 미팅도 다 잡아오고 너무 좋죠. 근데 노무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설이나 배우분이 정말 직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갑자기 이렇게 노동법적으로 들어오시는 거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 노무사 시선으로 봤을 때 설이나가 직원에 해당되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왜냐하면 정경호가 사장님이라고 하면 사장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진 않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거 말고요. 뭐 자기 주장이야. 당연히 뭐 옳고 그름 정도 의사 표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막 안 해 이러잖아.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한테 막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꼭 해야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고 일을 시켜도 내가 하기 싫으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정도 좀 자유롭게 정하고 일하는 장소도 자유롭게 혼자 선택해서 막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이라면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강원노무사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가요? 근로자 상담을 좀 많이 하시나요? 뭐 연락 많이 주세요. 무슨 연락이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라고요. 여기서 영업하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노무사님.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노무진이 현실과 다른 부분은 좀 뭐가 있었을까요? 노무진 씨가 이제 공장에 갑자기 들어가셨죠. 근데 뭐 이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노무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산업 현장에 쳐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민욱이 어머님 같은 상황에서 노무사님들이 실제로 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민욱이처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노무진 상황이었다면 민욱이 억울함도 풀어줬겠지만 민욱이 어머님께서 남은 삶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유족급여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노무사님이 좀 산재 사건 좀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욱이 어머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민욱이가 실수해서 그렇다던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분들이 내가 일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사실 사고가 일어난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종종. 근데 사실 현재보험법은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했다면 대체 어느 정도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하다가 다쳤고 일하다가 뭐 사망에 이르렀고 라는 그런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 모두 이제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무진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 노무진 리뷰 함께 해봤는데 강원노무사님 어떠셨어요?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네, 거라서 네. 이미 다음 리뷰 대상인 이제 3회차, 4회차 드라마가 이미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 4회 리뷰 관련해가지고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해당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다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3, 4회 질문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상 안 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